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연구 방법론 있죠. 개요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참여적 관찰이라는 것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현장을 조사한다는 얘기야. 현장에.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서 이 범죄자 연구라고 이렇게 서덜랜드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오즈본은 자원 수용자, 그러니까 수용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수용자 생활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수용자 자치제를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여적 관찰이에요.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야. 조폭의 세계를 내가 좀 제대로 좀 연구해 보고 싶다. 얘들은 왜 조폭이 되는가? 조폭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래서 조폭이 되는 거야. 조폭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조폭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참여적 관찰이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 뭐냐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 그 대신에 조폭 A, B, C가 있으면 A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이나 일기나 편지, 개인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성격을 갖고 있고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 사례를 깊숙이 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났고 조폭의 선배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조폭 폭력의 기술을 배웠고 어떠한 과정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일기나 편지 등. 자, 그래서 미시범죄학의 연구 방법이라고 정밀조사라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깊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몇 명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사례조사는. 무려 뭐 어떤 경우는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1인만 대상으로 하기도 해. 그래서 직업절도범 연구를 서덜랜드가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례 연구, 자, 개별적 조사라고도 하고요. 자, 표본 집단 조사라는 게 있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 정책을 읽다 보면, 범죄학을 읽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떤 연구자가 여러분들 이제 이 범죄학을 할 때는 연구자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론하고. 왜냐하면 그 연구의 결과물이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 법칙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론에 머물러. 그 뭐 이론은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한 것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앞에 사람이 꼭 붙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연구자가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그 연구자 이름이 붙고 뒤에 이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집단 조사 결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건 뭐냐면 뭐예요? 범죄군과 비범죄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집단을 비교 연구했다는 얘기야. 자, 표본 집단 조사야. 표본 집단끼리 비교해야 나오지. 이거 지금 비행 집단이고 무비행 집단이야. 그러면 무비행 집단의 성격, 무비행 집단의 생김새, 또 사회적 환경 이걸 보는 거야. 그런데 비행 집단은 얘들이 사회적 환경, 가정 환경, 학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어. 성격. 그랬더니 쫙 나와. 비교가 되죠. 이런 얘기야. 범죄인군과 정상인군의 비교 연구라는 거야. 이것을 옆으로 돼 있잖아요. 횡적 연구라고 그래. 수평적 연구. 자,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전체 범죄자를 유추할 수가 있어. 아, 이런 유에 해당한 사람들은 범죄인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추행조사가 추행조사. 추행은 그냥 우리 나쁜 말로 많이 추행한다 그러죠. 뒤따라다녀. 뒤따라. 똑같아. 자, 일정 시점과 일정 시점 간의 추적해서 비교한 거야. 자, 10살 때 문제를 일으켰어.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15살 때 어떤 일이 있지, 25살 때 어떤 일이 있지, 40세에 어떤 일이 있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수직적으로 본다는 수직적으로. 이걸 종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적 연구라고 하고요. 종적 연구. 추적해서 보기 때문에 추적 비교 조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추행 조사라고 그래. 팔로우업 하는 거야. 팔로우업. 그 다음에 실험 연구가 나와요. 실험 연구.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야. 자, 집단의 등가성, 사전 사후 검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나왔어. 자, 인과관계 검증 과정을 통제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간 대상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표본 집단 조사하고 좀 구분하셔야 하는데, 표본 집단은 뭐예요? 그냥 현재의 표본을 이렇게 무비행 집단, 비행 집단 이렇게 평형으로 놓고 연구를 하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뭐가 다른 거 없어. 그냥 양쪽 집단을 비교해 보면 끝나. 근데 실험 연구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긴 있어.
봐. 실험 집단이 있고, 실험 집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하지 않는 집단을 말해. 그런데 자, 집단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A 집단하고 실험 집단하고 B 집단이 사실은 비스무리해야 해. 여기는 공부 잘한 놈들하고 여기는 공부 못한 놈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무작위로 할당을 해야 해. 그래서 공부 잘한 놈도 들어가고 못한 놈도 들어가고 이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돌려요. 교도소나 또는 보호관찰소에 가면 성폭력 범죄자들 특정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할 때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걸 통해서 한다니까 그때에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할 때 자,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야 하잖아. 아니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을 다 마쳤는데 그것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실험 연구는 그러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지고 사전 사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은 집단의 등가성,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갖고 비교를 해줘야 해. 그런데 한 집단은 교육을 하지 않고 한 집단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사전 조사. 그죠? 사전 검사란 말을 쓴 게 맞아. 검사. 자, 사후 검사가 있어.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실험 집단이고요. 보입니까? 예. 통제 집단이 있어. 이 통제 집단은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실험 집단이야.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 다 이렇게 여기 10명, 여기 10명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비슷해. 등가성이라고 해서 집단의 등가성. 그래 놓고 사전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성인지 왜곡이라고 얘기하거든. 범죄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에 대한 인지가 잘못돼 있어요. 특정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강제로 여성을 범하면 그 여성은 즐거워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게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그것이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일탈이 돼서 범죄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단 말이야. 이것을 생각을 바꿔줘야 해. 생각의 인지 구조를 바꿔줘야 해.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뭐예요? 심리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여기도 조사를 하고 실험 집단도 조사하고 통제 집단도 조사를 해. 그리고 나서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통제 집단은 돌리지 않고 그리고 사후에 또 똑같은 검사를 또 해봐. 그랬더니 이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돌렸던 집단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뭐예요? 성공한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 친구들은 바뀌지 않았네. 바뀌지 않았으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그런데 반대로 아니 똑같네. 교육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 그럼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험 연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제 우리 이제 보호관찰에서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해서 가택 구금을 한 것하고 보호관찰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범죄의 재범 발생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이제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범하고 부착하지 않는 사람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들고 전자장치 부착을 한 사람의 사전에 그 범죄율 보고 또 사후 검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범죄율이 떨어졌더라. 그럼 뭐가 돼? 효과가 있네. 그러면 전자장치 많이 붙이자. 이렇게 된다니까. 실제로 전자장치 부착하고 일반 보관찰보다도 훨씬 더 범죄율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끔씩 한 번씩 이제 뭐 범죄를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 100%를 요구하는데
100%가 어디가 있어 사회 안전이. 응? 우리 보관찰관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경찰도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완전한 사회는 없어요. 한 번씩 그냥 펑크 나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좀 조심해야 해. 그 인격권도 조심해줘야 해. 공무원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사실은 제복 공무원은 일정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옷을 입혀주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봉급도 좀 조금 더 주고요. 그런데 거기서 실수를 일정한 범위에서 수인할 수 있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실수하는 것은 좀 눈 감아줘야 해 국민들도. 어쨌건 자 공식 통계가 나왔어요. 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자 그 범죄율, 검거율 분석을 통한 범죄 경향성을 파악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통계로 나와 있어. 통계학이 아니야 이것은. 통계로 나와 있어. 범죄 통계로 나와 있는 거야.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만든 범죄 분석이 있고요. 경찰에서 만든 범죄 백서가 있어요. 범죄 통계가 있어. 뒤에 가서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미 몇 년도의 범죄, 보통 10년치를 이제 기록을 해놓거든요. 살인 범죄 몇 살까지, 몇 살이 뭐 연령별, 성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가 쫙 나옵니다. 뭐 보면은 뭐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숫자니까. 칸에다 숫자를 써놨으니까. 어쨌거나 그러한 공식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참여적 관찰, 사례 연구, 표본 집단, 추행 조사, 실험 연구, 공식 통계.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 간부 시험에는 문항이 많으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학이란 게 뭐예요? 사실학이고 경험과학이라고 그랬죠. 근거 없으면 안 돼. 이런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야 그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방법론을 외우라고 그랬어.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참사표 추행 실험 통계라고 그렇게 하면 연구 방법론을 한꺼번에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